어디 가시나요? 여기예요? 네. 촬영하는데 괜찮을까요? 구매 건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들보다 잘 한다면 일주일에 그래도 50개 팔 수 있겠구나. 이게 만약에 마진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50개 팔면 50만 원. 후거나 그러진 않네요. 솔직히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그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3억 정도 한 것 같아요. 다 빼고 해야겠지만. 매출, 월 매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월 매출. 어느 정도 좀 힘들게 사셨을까요? 저까지 3남매고 엄마 아빠 2분 있고 5명이거든요. 부엌 조그맣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방 하나, 거기서 5명이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8살 때까지 자랐고. 초기 사업을 하실 때는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200~300 갖고 시작을, 집에서 하는 거니까 원래 쓰던 노트북 하나로 진짜 말 그대로 닭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마켓을 엄청 여러 개가 갖고 있어요. 여기 한 마켓은 이제 8,900 정도. 이게 11월 달인 거예요? 다른 마켓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뭐 강아지가 이렇게. 네. 얘가 나갈라 그래가지고. 야, 들어가. 집이 근데 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강아지 키우고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타오예요. 타오를 거의 찍을 수가. 간단하게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 셀러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월천 버는 디노라고 합니다. 월천이요? 그게 뭔 뜻인가요? 제가 그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또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벌고 있는. 여기는 뭐예요? 집에서 일할 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 방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회사 집이랑 구분이 좀 없으시네요. 구분이 아예 없죠. 진짜 찐 모습. 제가 먼지도 못 닦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어떤 업무들을 좀 보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는 그래도 낮 시간에 가 있다 보니까 그때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을 발주해서 보낸다거나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연락 온 거 받고 답장을 해주고, 강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로서의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집에 와서는 자기 개발 쪽, 공부해보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 그거를 집에 와서 강의도 보고요. 강아지는 몇 살이에요? 1살도 안 됐어요. 온 지 한 6개월 됐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이 시간쯤에 나가거든요, 제가. 잠깐만,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2시 정도인데 제가 되게 올빼미예요. 완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딱 출근을 해요. 어제는 몇 시까지 일을 하셨어요? 어제도 이게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저는 5시 정도까지. 무거워. 손 한 번만 닦을 수 있어요? 네. 저기 여기 들어가셔서. 너무 핥아가지고. 가자. 이게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을 구매대행으로 했고, 지금은 사실 구매대행에서 타입으로 많이 넘어왔고, 제가 직접 재고 구비하고 파는 거. 사무실은 사무만 보고, 창고는 저희가 갈 일이 많이 없어요. 셀만 하나 보내면은 알아서 포장해갖고 알아서 고객님 주소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갈 일이 딱히 많이 없겠네요. 갈 일이 진짜 없어요. 6개월에 한 번? 제 얼굴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대행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셀러오션 이런 카페에 3PL 창고 이런 홍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3PL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이러면은 해주십니다. 보관하는 비용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그냥 보내주는 거는 1,200원에서 2,500원 이 정도 사이고, 근데 추가로 뭐 보관비가 한 달에 한 팔레트당 뭐 2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들거나, 아니면 보관비 없는 데는 그냥 한 건에 3,000원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귀여워.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대표는 강아지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 모든 생활이 얘를 데리고 오면서 얘 위주로 바뀌어가지고 계집사의 삶. 그래, 너가 먼저 타자. 일로 와. 타올을 안고 타셔야겠는데. 네. 잠깐만 있어. 타오야, 같이 타자. 맞아요. 너무 좁아갖고. 인터뷰해야 돼.
야. 이거 카메라가 가만히 있어. 너무 극한 직업 아니니? 혹시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하고는 너무 다른 일 아닌가요? 공무원을 5년 동안은 다니다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죠. 근데 중간에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부업으로 이거를 셀러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매출이 좀 어떻게 됐어요? 잘 된 날은 달은 4천만 원. 이 정도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오고도 한참 동안 퇴사할 생각은 안 했다가 다른 것들도 해야겠다. 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퇴사까지 해야 되나라는 것들은 좀 고민이 많이 하셨을 텐데. 혼자 제가 여수에서 있을 때요. 유배 당하면서 거기서 혼자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항상 일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다니고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굳이 계속 여기를 목 메고 안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나가서 내가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또 다짐을 하고 나간다고 말해야겠다. 갑자기 결심을 했어요. 그럼 지금 거의 다 오신 거예요? 다 왔어요. 아, 다 왔어요? 네. 엄청 가깝네요. 엄청 가까워요. 2km밖에 안 돼요. 아, 여 건물인가요? 네네네. 아, 아이고. 그럼 여기 몇 분이서 이렇게 쉐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요? 12명.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되나요? 36평으로 알고 있어요. 꽤 크네요. 네, 좀 커요. 그 정도면 200이면 너무 괜찮은데? 네, 그쵸. 평균적으로 다들 얼마씩 이제 꼴찌를 알려드립니다. 월에 2천만 원씩은 순수익으로 벌고 있어요. 꼴찌가요? 그럼 여기서 꼴찌해도 괜찮겠네요. 어디 가시나요? 여기예요? 네. 촬영하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놀고 있었어? 이 분위기 너무 좋다. 이 분위기 찍어주시면. 너무 편한 분위기. 뻥튀기는 왜 가려? 뻥튀기는 왜 가려? 제 목표를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2024년을 어떻게 보낼까 꿈을 크게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브랜드 자사몰 이거 있는데 그거는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직 소싱 단계예요. 뭘 소싱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뿌려보고 반응을 보는 단계랄까? 소싱 단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품을 팔지 고르는 거. 저희가 상품 소싱할 때 보통은 뭐 1688이나 알리바바나 아니면 국내 업체들도 다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볼 때 여기서 많이 하죠. 1688이 그거예요. 중국 도매 사이트. 그래서 거의 사입하는 분들 모두 다 여기를 아마 쓸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사입하시는 분들. 그 1688 거기 중국어로 표시가 된 것 같은데 번역하면 되죠. 이거 다 번역이 되는 거. 검색도 그러면 한국어로 하면 되나요? 중국어로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중국어 만약에 팝하고 해도 되고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번역기 그냥 아주 잘 하는 돼 거예요. 있고 만약에 이런 거 사진으로 찾기가 있어요. 사진으로 찾기를 하면은 여기서 타오바오에서 찾을 수 있고 1688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알리프라이스 이거는 검색하시면 나와요. 일반 분들이 소싱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트렌드를 봤다면 팩도어 만약에 72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거를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사이트 있죠. 검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시장인지 최근 30일에 검색을 8천 몇 회를 사람들이 했고 이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팩도어를 그냥 갖고 왔어요. 사입을 했어요. 근데 팔리는 시장이 아니었으면 투자한 게 완전 팔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셀러라이프에서 이 구매 건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들보다 잘 한다면 일주일에 그래도 50개 팔 수 있겠구나. 이게 만약에 마진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50개 팔면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대충 해보고 뭐 광고비 같은 것도 막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우선 빼고 그냥 일주일에 50만 원? 그래도 할만 하겠다. 대표님, 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뷰 때문에 여기 한 거. 부러운 뷰네요, 이거. 근데 잘 보지도 않아. 컴퓨터만 보지. 하고 좀 있어. 갔다 올게. 안녕. 그 사무실 공간을 나눠서 쓰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그죠. 맨날 같이 놀고 술도 맨날 오늘도 술 드시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번 주에 너무 많이 이틀에 한 번꼴로 먹어가지고 거래하는 업체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밥 사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회식 한번 하고 뿌거나 그러진 않네요. 솔직히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그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3억 정도 한 것 같아요. 다 빼고 해야겠지만 월 매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월 매출. 저리 내려요. 창업이라는 길을 걸으신 건데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월에 몇 천만 원은 벌고 있거든요.
근데 평생 이렇게 벌 수 있다면 제가 일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무서워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만 전보다 행복하다. 대표님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건가요? 저 근무를 안에서만 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자 집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는 좀 카페에 와서 집중해서 딱 2시간 정도 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편이에요. 다른 창업 아이템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 온라인 커머스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리스크가 없잖아요. 오프라인 가게 하나만 차려도 맨날 가서 인테리어 하는 거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뭐 음료수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게 전 너무 안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이다 무조건. 저는 다닐라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진짜 맞아. 지금 또 좋은 게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 벌면 내 잘못인 걸로 끝나는 게 정말 좋아요. 아까 강아지 눈치는 좀 보는 것 같은데. 상사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상사예요, 제 상사. 그래서 이제 사업하면서 아예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혼자 완전 선택이고 이러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 책을 많이 봅니다. 이런 데 와서도 책 많이 봐요. 기억에 남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진짜 구의 추월차선 읽고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다. 구의 추월차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는 자기계발서 진짜 대부분 다 읽은 것 같아요. 추월차선 그거 읽으시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몰랐구나. 나는 돈을 모으고 돈을 저축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았구나. 생산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충격적인 거는 그거였어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게 아니다. 부자는 지금 당장 빨리 돼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천천히 녹리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초기 사업을 하실 때는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200-300 갖고 시작을. 노트북 살 돈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미 노트북은 있었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원래 쓰던 노트북 하나로 진짜 말 그대로 닭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대표님이 어느 정도 버시나요? 부수입도 있긴 있는데 마켓으로만 하면 마켓을 엄청 여러 개가 갖고 있어요. 여기 한 마켓은 이제 8,900 정도. 이게 11월 달인 거예요? 다른 마켓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967개가 판매가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요 계정에서만. 그러면 초반에는 어떤 걸 구매 대행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많이 팔았던 예초기. 예초기가 아니라 이거는 선회기의 추진기예요. 그건 뭐예요? 되게 특이한 걸 파시는데. 그러니까 배를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모터 같은 건데 배 모터요? 저도 특이하다. 이거를 팔고 나서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올려보고 팔리면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모두 아는 물건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타겟층이 일반 대중의 타겟층을 아니죠. 갖고 있지는 않네요. 절대 아니죠. 대중은 아니고 업자들 아니면 짱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대도 높아요. 50에서 70대 농기구도 많고 농촌에서도 많이 사시고 공장, 현장 이런 데 용품을 많이 팔아요. 근데 사실 파는 물건은 진짜 자기 성격이랑 아예 상관이 없이 그냥 팔리면 파는 거니까 구매 대행은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부터 막 비닐하우스 막 애초기를 하나 판매할 때는 예초기 너무 웃겨. 애초기에 너무 제가 관심을 많이 보이나요? 네. 그거 하나 판매할 때는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30-40% 정도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단가가 얼마예요? 단가가 막 다 각자 다른데 이거는 원가가 12만 원 정도고 그러면은 20 얼마에 팔았겠다. 대부분이 제가 30-40% 정도를 잡고 올리거든요. 그래도 꽤 그 마진율이 높네요. 저는 이제 구매 대행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이제 다른 거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사입해서 이제 로켓 크로스에도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사입을 해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로켓 크로스 판매 추가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크로스는 뭐냐면 아까 펫도어 이런 게 있으면 여기 판매자 로켓이라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뜨는 거 있잖아요. 파란색 말고 이거 로켓 배송은 쿠팡이 우리 같은 셀러한테 아예 사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끝이에요. 우린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요런 거는 저희가 아직 팔린 게 아닌데 쿠팡의 창고에다가만 넣어놓고 팔리면 창고에서 빼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붙나요? 수수료가 원래는 막 30%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높았다가 지금 거의 15% 되게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로켓크로스 안에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11% 이 정도는 그게 나왔거든요. 수수료율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순위가 되게 높게 올라가네요. 로켓이니까 당연히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상품보다. 이렇게 로켓에 넣어놓고 광고 돌리면 안 팔릴 수가 없어요. 넣는 것도 안 어렵거든요. 해보면. 근데 괜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배우면 할 수가 있어요. 상품의 뭐 길이를 이렇게 막 재가지고 사이즈 넣고 그리고 내가 택배로 보낼 건지 트럭으로 보낼 건지 팔레트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좀 어려워 보이죠? 네, 좀 어려운데 다른 분들 좀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아, 역마진 났다. 그거는 다 겪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다 겪었고 왜냐면 내가 예측을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송비 같은 거. 근데 내가 배송비 예측을 잘못해서 조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한 건당. 그러면은 그건 고치면 돼요. 수정하면 되고. 그런 과정 없이는 성장을 절대 할 수가 없다.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아, 저는 근데 네. 차로만 이동을 해가지고 괜찮아요. 대표님 근데 여기 천장도 열리나요? 저도 원래 관종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쯧쯧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때 아니면 언제 누려보겠냐. 그럼 대표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후반이라고 할게요. 초반이라고 할게요는 뭔가요? 아니 생각하신 것보다 좀 더 많다는 것만 알아. 아 그래요? 저는 한 20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까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멋있긴 하네요. 아, 그래요? 공무원 하시다가 이렇게 또 그래도 성공한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대학생 때 이럴 때는 그냥 성공하는 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했었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세상에 다양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구나. 근데 전 직장인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로지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서 너무 좋고 좀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은 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을. 이게 박혁거세처럼 한 번 나와서 이 세상을 맛보면 다시 못 돌아가거든요. 전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성장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엄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외모나 말하는 거나 성격을 보면 되게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어느 정도 좀 힘들게 사셨을까요? 저까지 3남매고 엄마 아빠 2분 있고 5명이거든요. 부엌 조그맣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방 하나 거기서 5명이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8살 때까지 자랐고 돈이 없으면 많이 싸움이 나잖아요. 사이 좋던 사람들도 행복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랬고 엄마는 되게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어요. 나중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공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원룸이니까. 변기에다가 책 펴시고 바닥에 철푸덕 앉으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한번. 근데 한 8살 때쯤이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그때부터였었던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보다는 안정을 추구했어요.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직장을 들어가야겠다? 그런 거에 최고봉이 공무원이잖아요. 안정을 찾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정이 아니었구나. 나는 부유한 삶을 원했구나. 또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시험 공부와 5년간의 공직 생활을 안 해도 똑같았을 거거든요. 내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어디 가시나요? 제가 살았던 근처예요. 제가 원룸 살 때 이쪽에서 살았는데 저 이것도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하기 전에 저 회사도 다녔었거든요. 중소기업. 그때는 다락방에 살았어요. 문 열면 바로 옥상인 멋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완전 철문에다가 문도 그런 데였거든요. 여자분들이 그런 데 살기 좀 꺼려하지 않나요? 이게 45만 원 막 넘어가는 거야, 월세가. 그러니까 저는 한 30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거의 고시원만 한 그런 데를 구해가지고 거기도 사실 불법 증축이라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제가 30에 면허를 따가지고. 30이요? 그럼 여기 안전한 거 맞아요? 예전에 이제 사셨던 동네인 거죠?
항상 밖에서 살았거든요. 혼자 거의 다 빌어먹고 살았어요. 공무원 공부도 제 돈으로 했어요. 아, 정말요? 제가 그 중소기업 다닐 때 모아놓은 조금 몇백만 원 그걸로 공무원 공부도 다 했었고, 부모님도 어려운데 저는 제가 그렇게 받기가 싫었고 제 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20살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퇴사를 좀 하고 나서 가장 크게 좀 변화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 때는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조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한 달간 이거 열심히 했어.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진짜 모르게 되는? 유튜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저는 월천도 너무 만족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사실. 지금이 더 스트레스가 많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갑자기 뭔가 내 인생이 갑자기 어디서 강사가 되고 누구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있고, 되게 대단한 대표님인데 내가 유튜브로만 보던 사람들 막 보고 누가 나 찍으러 오고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멋있어 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뭐 레드오션이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벌 사람들은 이렇게 벌고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온라인을 못하면 퇴보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업을 하건 온라인은 알아야 되고, 돈을 빨리 벌려면 온라인 셀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전을 미뤄뒀다면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된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년 후에 그 대표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 제가 아까 써놓은 거 보셨겠지만, 우선은 제가 브랜드 를 만들고 뭐 자사몰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원래는 순수익만 신경 썼거든요. 이제는 매출의 규모를 키워서 법인도 세울 거고요. 그리고 기업화하고 싶다. 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창업하면서 네. 전에 다녔던 공무원 동료분들이 많이 생각나요. 이상하게 응원해 주시던 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말하진 않았지만 안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때 저를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지? 잠깐만. 아니 제가 진짜 미안해요. 쪽팔려요. 제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인데 아니, 그만두고 연락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그냥 저를 응원해주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때 창업하고서는 좀 제가 자랑하는 것 같거나 그럴까 봐 연락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영상 편지를 좀 남겨줄 수 있어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요? 네. 저를 알던 분이 제가 이러고 있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눈물이 나지, 진짜.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이제 응원을 해줘서 사실 또 용기를 갖고, 초반에 잘 안 됐을 때 그 작은 응원들이 도움이 크게 되잖아요. 제가 그 직장에서 힘들었을 때 진짜 뭐 사람들이 다 막 등을 돌리려고, 등을 돌리는 건 아닌데 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럴 때 저를 지지해주고 했던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싶죠. 디누님 그 이제 촬영 이제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하면서 어떠셨나요? 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우는 게 진짜 제가 진짜 말하면서 우는 타입 알죠? 그런 스타일이라서 따뜻한 느낌이 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계신 여러분도 진짜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누님 더 대박 나시고 또 1년 후에 사업 더 번창하셔가지고 또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른 차를 타고 또 나타나야겠네. 디누님 대박 나세요.